네, 커피 맛있게 마시고 오셨죠? 네, 세 번째 시간 수식 및 함수 작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수식하고 함수예요. 사실 엑셀은 함수를 얼만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사용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이게 경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음, 물론 이제 다른 시험에 비해서 못 쓰는 그렇게 함수가 많이 나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작업을 해줘야 되니 거니까 함수가 나오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식 및 함수 작성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내가 매입 금액을 구한다. 이제 문제에서 매입 금액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매입 금액 여기 셀 포인트에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계산식은 반드시 뭐라 그랬죠? 는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는. 그래서 만약에 매입 금액은 전월 2월 수량이랑 더하기 매입 수량을 더해라. 그랬을 때는 같은 줄에 있는 2월 수량 더하기 같은 줄에 있는 매입 수량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가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가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이렇게 필드명을 찍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필드명을 찍으면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에러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반드시 뭔가를 계산식을 줘라 그럴 때는 같은 줄에 있는 숫자에 해당하는 걸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거 하나만 한 다음에 엑셀은 뭐라 그랬죠? 하나만 해주고 복사만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복사하는 방법 여기 제가 마우스 돌리고 있죠. 이 상태에서 더하기 표시 나왔을 때 왼쪽 키 누르고 이렇게 들게 해주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수식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마진율 같은 거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마진율을 어떻게 할까요? 마진율을 여기다 한번 그냥 제가 만들어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매출 금액을 구하는데 는 한 다음에 매입 금액에다가 곱하기 마진율을 하라 그랬어요. 마진율 이렇게 곱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하고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사하면 에러가 나와요. 왜 에러 나오냐면 보세요. 제가 엑셀은 수식 복사가 되는데 여기가 5하고 2면은 그 밑에는 6하고 3이 자동으로 돼요. 그죠? 이 밑에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7하고 4가 되죠. 여기는 여기 보면 8하고 5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J2라는 거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고정값이잖아요. 얘는. 마진율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자, 조건부 서식할 때 잠깐 얘기한 거 여기에다가 곱하기 마진율을 하는데 이 마진율은 뭐가 돼야 되죠? 절대 주소가 돼야 돼요. 바뀌면 안 되는 절대 주소. 바뀌면 안 되는 절대 주소. 그래서 바뀌면 안 되는 절대 주소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달러가 2개 붙었었는데 조건부 서식할 때는 숫자 앞에 있는 달러만 삭제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J도 고정이 돼야 되고 E도 고정이 돼야 돼요. 열도 고정이 돼야 되고 행도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달러, 그다음에 여기다도 달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키보드에서 F4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쟤는 제 노트북이 지금 기능 펑션 키가 잘 안 먹어가지고 제가 계속 찍고 있는데 F4키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달러가 하나씩 지워졌다 생성했다 이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F4키를 한 번만 누르면 달러가 나와요. F4키를 한 번만 누르면 그러면 달러가 나오면 달러 J, 달러 2라는 것은 J열과 이 행이 고정이구나. 절대 주소구나 한 다음에 복사를 해주면 이제 에러가 안 나와요. 해볼까요? 자, 안 나오죠.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뒤에 J2, 여기도 J2, 여기도 J2 뒷부분이 앞에만 F8, F9 이것만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주실 때 그러니까 표 바깥에 있는 값을 내가 써야 된다. 표 바깥에 있는 고정적인 값을 써야 된다.
표 바깥에 있는 고정적인 값을 써야 된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줘요? 는 한 다음에 표 바깥에 있는 고정적인 값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반드시 F4키를 한번 누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F4키를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었어요.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 주소. 달러가 두 개 있는 건 절대 주소. 달러가 하나 있는 건 혼합 주소. 그 다음에 달러가 하나도 없는 거는 상대 주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달러를 잘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잘 보시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게 여기, 얘 곱하기 얘 한 게 이거, 얘 곱하기 얘 한 게 이거, 그죠?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103하고 이걸 곱할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 는 한 다음에 자 1번 이거 단가 수량 곱하기 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한다 했죠?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당연히 이거는 복사가 되겠죠. 요거 에러 아니라 그랬어요. 따닥하고 누르면 이거 뒤에 보면은 왜 이렇게 크게 나온 거죠? 숫자가 그죠? 이상하게 나왔죠.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이거를 증가를 해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숫자 자체가 복사를 했더니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 잘못됐는지 볼게요. 자, 여기는 D5하고 C6이잖아요. 그죠? 얘랑 얘인데 그 다음에 복사할 때는 얘는 뭐가 되죠? 얘랑 얘를 곱해주는 거죠. 또 얘는 얘랑 얘를 곱해주잖아요. 근데 항상 얘네들은 누구랑 곱해야 돼? 여기는 얘랑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중국은 70일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그렇게 열어 나오니까 자, 는 한 다음에 얘네는 하나씩 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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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항상 무슨 열에 있어요? D열에 있어요. 그죠? 항상 D열에 있고, 그 다음에 행은 몇 행이 있어요? 5행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만 한번 본다면 보세요.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F4를 한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F4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해주시면 에러가 안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은 DO는 똑같고 C9, C10 이것만 틀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는 이거랑 그죠? 곱하기 뭐 해주시면 되죠? 중국의 수량 이거. 그 다음에 뭐 해준다 그랬죠? F4를 한번 눌러준다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F4를 누르는데 F4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여기다 달러 F4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한 다음에 또 밑으로 어떻게 해줘요? 복사.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나 그거 싫어요. 그게 싫고 계산식 한 번만 한 다음에 한 번에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하실 수 있어요. 계산식인데 여기에 있는 국가별 이 단가는 항상 무슨 열에 있나요? 네, C열에 있죠. 그러면 얘는 클릭을 하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는데 열은 C열이지만 포토 프린터, HDD 이런 것들은 행은 바뀌죠.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뭐가 있었죠? 열은 안 바뀌는데 행은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이번엔 이거예요. 그 얘는 D열, E열, F열, G열, H열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O행은 또 고정이죠. O행은. 그러면은 F4를 두 번을 눌러서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해주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국가의 단가는 C열에 있으니까는 C 앞에 달러만 하나 주고 이렇게 되는 각 국가별에 있는 수량은 5행에 일정하게 있으니까 5 앞에만 달러 주고 D는 안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엔터를 한 다음에 보세요. 한꺼번에 복사를 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복사를 해 주시면 수식을 여러 번 안 써도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달러는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여기 보면 여기는 합계고 여기는 평균이죠. 자, 합계는 함수가 뭐가 있냐면 는한 다음에 썸이에요. 아까 계속 말한 합계는 는한 다음에 썸 가로 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합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계,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그런 다음에 얘는 옆으로 그냥 복사해 주시면 그대로 여기 지가 알아서 합계가 구해져요. 되셨나요? 요번에는 이 밑에는 뭐가 있냐면 평균이에요. 평균은 는 AV, 이것도 AV 2만 찍어도 에버리지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에버리지 범위 잡고 가로도 다 자동으로 열리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한 다음에 가로만 닫아주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구해져요. 되셨나요? 이렇게 쉽죠? 자, 그럼 이제 함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합계 구합니다. 그러면은 는 가로 열고 여기다가 뭐만 지정해 주시면 되죠? 범위만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범위 드래그해서 끌어주시면 되는 거죠. 범위 지정, 구할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할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뭐가 있죠? 또 average도 AVER 영어 단어 끝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AVER만 찍어도 average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교수님 대문자, 소문자 바꿔야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엑셀은 대문자 해도 되고 소문자 해도 되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도 평균을 구할 범위를 찍어주시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MAX는 뭐 구하는 걸까요? MAX. 그렇죠. 최대값. 얘도 범위만 주시면 무슨 값 구해져요? 최대값. 최소값은 뭐로 할까요? 네, min 가로 열고 또 뭐 해주시는 거예요? 범위만 주시면 뭐가 되나요? 네, 최소값. 자, 4개 했습니다. 썸 가로 열고 범위, 구할 범위. 범위를 잡을 때는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하얀색 십자가 모양이 나왔을 때 범위 잡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해주고 복사할 때는 일자로 된 더하기가 나왔을 때 드래그해서 끌어주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썸 가로 안에다 범위는 합계, 에버리지 가로 안에는 범위, 맥스 가로 안에는 범위, min 가로 안에 범위.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은 예를 들어서 var 이러면 분산을 자기가 알아서 구해줘요. 분산 범위해주면. 얘도 범위만 잡으면 지가 알아서 구해줘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함수명,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와져 있는 함수명을 가지고 뭔가를 구해 그러면은 가로 안에다가 그냥 드래그해서 범위만 잡아주면 자동으로 구해줍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셨고요. 뭐가 나오냐면 논리함수가 나와요. 이제 논리함수. 자, 제일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논리함수예요. 논리함수를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자, 논리함수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자, 논리함수를 뭐로 공부를 할까요? 하기 전에 제가 요거를 정리를 좀 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요것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없는 것도 있는데, 요게 논리함수예요. 자, 논리함수는 형태가 이 문제는 안 나와요. 얘는 못 쓰는 쉬워가지고 요 문제는 안 나와요. 자, 요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안 하셔도 되고. 자, 논리함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는 if, if. 만약에, if는 꼭 써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로 열고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을 준 다음에 반드시 콤마 줍니다. 콤마 안 주시면 안 돼요. 조건, 콤마. 그 다음에 요 조건이 참일 경우에 할 거 써주고 또 콤마 한 다음에 요 조건이 거짓일 때 하는 거 써주고 가로 닫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콤마 줬죠? 그러면 요 조건이 참이면은 합격이라고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고 거짓이면 뭐라고 출력해요? 불합격.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엑셀에서 숫자는 그냥 써주고 엑셀에서 문자는 반드시 어디 안에다 넣어준다? 겹다음표 안에다 넣어준다.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엑셀에서 숫자는 그냥 써주고 문자는 반드시 어디 안에다 넣어준다? 겹다음표 안에다 넣어준다.
되셨죠? 그 다음에 조건을 줄 때는, 반드시 조건을 줄 때는 요게 조건이잖아요. 그죠? 요게 조건인데 무슨 얘기냐면 A3 셀에 있는 값이 90 이상이면 뭐뭐이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그죠? 크다는 초가, 크다. 그 다음에 작다, 같지 않다. 했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얘는 이하, 작거나 같다는 이하. 이거는 크다는 초가. 얘는 작다. 그죠? 같지 않다. 이거라고 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조건은 반드시 가운데 안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죠? 부등호가 꼭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건이에요. 이상, 이하,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조건이지. 아무것도 안 주면 조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조건에, 여기에 조건 주자마자 콤마 하나, 합격한 다음에 뒤에 콤마 하나. 그 다음에 가로 열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줘야 돼요? 가로 닫아줘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가로 열었는데 안 닫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닫아주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 형식은 if가 여러 개 들어가요. if가, 여기는 if 하나뿐이 없죠? 여기 if가 여러 개 들어가요. 자, 무슨 얘기냐면 if 가로 열고 여기 있는 조건이 참이면 콤마, 또 만약에 가로 열고 조건을 또 줘요. 그래서 참이면 또 콤마, 또 if 가로 열고 조건 콤마, 또 이 조건이 참이면, 그러면 이 조건도 참이 아니고 이 조건도 참이 아니고 이 조건이 또 참이 아니면 거짓이면 마지막에 거짓은 조건을 안 주고 한 번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f가 3개니까 가로 몇 개 닫아요? 3개. if가 2개면 가로 2개.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시험 보십니다. 시험 봐요.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학점 매기죠. 자, 90점 이상이면 A. 수음이 한 가지만 A 학점.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80점 이상이면 B 학점. 70점 이상이면은 뭐 C 학점. 그 다음에 60점 이상이면 D 학점. 그 다음에 나머지는 F 학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수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if 여기까지 조건 참. 콤마 주고 또 if 만약에 뭐뭐이면 주고 또 만약에 뭐뭐이면 주고 또 만약에 뭐뭐이면 주고 그러면 90 이상도 아니고 80 이상도 아니고 70 이상도 아니고 60 이상도 아니야. 그럼 뭐죠? F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if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결과만 주고 if가 4개니까 가로 4번. 2개일 때는 2번. 되셨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식은 뭐냐면 if 준 다음에 and하고 or가 들어가요. and라는 것은 모두라는 뜻이에요. 모두 그리고 뭐뭐면서라는 뜻이고 or는 또는 거나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해야지, 모두 참이래야지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집에서 어머님이, 자, 얘 요번에 네가 니네 전공학점 두 과목만 A 플러스 받아봐. 그러면 내가 10만 원 쏜다. 그러면 두 과목을 다 A 플러스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두 과목 중에 하나라도 A 플러스 받아와봐. 그러면 그때 10만 원을 줄게. 그때는 5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리고 모두 그러면은 and를 주시는 거고 and로 시작하고 무조건 거나 또는 하면 뭐로 시작해요? 5할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if and 이거는 모두란 뜻이죠. 그러면 가로 안에다 조건이 지금 몇 개 들어갔나요? 2개 들어가 있죠. 그러면 A3에 있는 값이 A, 또 B3에 있는 값 B.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로 열고 반드시 가로 닫아야죠. 그 다음에 콤마. 그래서 요 조건이 참이면 5만 원 줄게. 근데 아니면 이거는 뭐냐면 공백을 주라는 얘기. 아무것도 찍지 말아라. 겹단표 2번을 연이어서 주는 거예요. 겹단표 2번을 연이어서 주는 거. 아무것도 주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자, if 함수 제일 중요합니다. 자, if 가로 열고 조건 콤마 참 콤마 거짓. then if 가로 열고 조건 콤마 참 콤마 if 가로 열고 또 조건 콤마 참 콤마 또 if 이렇게 주는 거. 그 다음에 if 가로 열고 and if 가로 열고 오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하냐면, 어떤 걸 하냐면, 어떤 예제로 할까요? 네.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로 할까요?
특별수당. 여긴 답이 벌써 다 나와 있지? 잠시만요. 제가 이거 답이 나와져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답이 나와져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보세요. 자, 문제에서 보세요. 이것도 다 지울게요, 그냥. 자, 문제에서 이제 여기다 조건을 준대. 영업수당을 어떻게 구하라 그랬냐면, 만약에 영업수당을, 부서가, 문제에서 뭐라고 문제를 낼까요? 부서가 영업부이면 수당을 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에다가 0을 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서가 영업부라는 건 얘도 영업부, 그 다음에 얘도 영업부, 얘도 영업부, 얘도 영업부, 얘도 영업부잖아요. 그죠? 얘네한테만 20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얘네한테만 수당을. 영업하는 애들이니까. 아니면 다 0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부서가 영업부이면 20만 원을 줄 거고 아니면 0이라고 줄 거다. 0원을 줄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입품은 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는 if 가로 열고 조건이라 그랬죠? 그럼 뭐라 했었죠? 조건이? 부서가 영업부이면 부서가 영업부랑 같으면 반드시 부서하고 영업부 사이에 부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문자는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상 이하가 아니죠. 자, 숫자는 이상 이하 크다 작다 이런 게 되지만 문자는 이상 이하 이게 아니라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서가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같은 줄에 있는 부서 찍는다 그랬어요. 부서가 그랬으면 뭐를 찍어요? 같은 줄에 있는 부서. 자, 부서가 그러면 같은 줄에 있는 부서. 자, 다시 한번요. 는 if 가로 열고 부서가 찍고 영업부이면 그랬어요.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랑 같으면 부등호 같으면 그 다음에 문자니까 겹다한 편에다 뭐라고 써주신다고요? 영업부. 글씨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영업부 닫고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그러면 조건 뒤에 반드시 뭐 찍는다고 했죠? 네, 콤마. 영업부이면 얼마 준다고요? 20만 원 주고 콤마 아니면 얼마라고요? 0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아까 배운 거 그대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 참이면 20, 콤마 거짓이면 0, 가로 닫고. 자, 엔터. 그러면 얘는 당연히 영업부 아니니까 0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드래그 어때요? 이렇게 나왔죠? 되셨나요? 자, 요번에 이제 특별수당 한번 구해볼게요. 특별수당. 특별수당은 뭐냐면, 특별수당은 계산식을 어떻게 구할까요? 특별수당은 근무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만약에 if 근무 시간이 그럼 근무 시간 찍는다 했죠. 만약에 if 근무 시간이 자, 이거를 천천히 제가 하는 걸 틀어놓고 옆에다가 그대로 따라 하시면 할 수 있으십니다. 자, if 쓰고 가로 열고 항상 함수는 쓰고 가로 열어야 된다 했어요. 그죠? 자, if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수요일날 만나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죠. 자, if 네, 가로 열고 뭐가 근무 시간이 크다. 뭐보다 160시간보다 크다. 크면 수당을 어떻게 줄 거냐면 가로 열고 근무 시간에서 빼기 160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근무 시간을 얼마 했는지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 근무 시간이 나올 때마다 얼마를 더 줄 거냐면 10,000원을 더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추가 근무한 거 아니니까 너는 0이야 라고 주는 거죠. 자, 조건 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JO라는 건 근무 시간이 160보다 크면 콤마 그러면 근무 시간에서 160 뺀 거, 그러니까 초과 시간에다가 곱하기 10,000을 한다는 얘기죠. 내가 5시간 초과 근무했으면 5만 원을 더 주겠다는 얘기고 10시간 초과 근무했으면 10만 원을 더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아니면 초과 근무 안 했으니까 0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보실 땐 if 가르고 여기까지가 조건이네. 조건이 참일 때는 여기까지가 참이네. 거짓일 땐 0이네. 가로 열었으니까 가로 닫아야 되겠네 하고
엔터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얘는 당연히 160시간 아니니까 0이 나오죠. 그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계산이 예쁘게 됩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로 할 거냐면 뭐로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다 근속수당 할 거예요.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뭐로 할 거냐면 오래 근무를 했다라는 얘기니까, 오래 근무를 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직급이 차장급이면 오래 근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직급이 차장이거나, 근속연수, 여기 나오죠?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면,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냐면, 직급이 차장이거나,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대로. 자, 는, IF 하는데 제가 뭐뭐이거나 왜냐 이건 지금 조건 두 개잖아요. 왜냐하면 직급도 차장 또는 근속연수도 10년 이상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니까는 and나 or와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제가 뭐뭐이거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나니까는 OR을 먼저 써주고 OR 쓴 다음에 가로 열고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뭐라 그랬어? 직급을 찍고 직급이 차장, 직급이랑 차장이랑 같아야 돼. 그럼 부동어는 같다, 겹다 한 편에다가 문자니까 차장. 첫 번째 조건 하나 했고, 콤마. 두 번째 조건은 뭐라 했죠?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은 크거나 같다, 10. 그러면 가로 열었으니까 가로 어떻게 줘요? 닫아야 되죠? 그럼 여기까지가 조건 두 개 줬으니까 조건 뒤에는 반드시 뭐를 주나요? 네, 콤마 준다 그랬어요. 그럼 조건이 참이면 근속수당을 얼마나 줄 거냐면 10만 원 줄 거예요. 10만 원 줄 거고 아니면 당연히 0이겠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요. 차장이거나 근속연수가 10년 이상. 그러면 거나 그랬으니까 OR 가로 열고 첫 번째 GO 뭐가? 직급이 차장이랑 같다? 그러니까 부동어는 는 직급할 때는 첫 번째 값 찍고 실제 차장은 겹다한 편에다 반드시 주고 문자는 겹다한 편에다 주고 그 다음에 근속연수니까 근속연수 첫 번째 값 찍고 10 이상 그랬으니까 10 이상 주고 가로 닫고 이렇게 세주시면 자, 이 친구는 해당하지 않죠. 여기 차장 나와 있고 10년 이상 나와 있고 10년 이상 이렇게 얘네들만 뭐가 돼야 돼요? 10만 원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이거를 메뉴를 불러서 하는 것보다 직접 찍어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더 좋게 됩니다. 자, 요번에 두 번째는 뭐를 할 거냐면 직급이 사원이 아니면 뭔가를 줄 거예요. 자, 직급 수당을 줄 건데 수당을 줄 건데 직급이 사원 아닌 사람한테만 수당을 줄 거예요. 사원은 이제 처음 너무 하지만 어쨌든 사원이 아닌 사람 누구죠? 대리, 차장, 부장 이런 사람한테만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는 그죠? if 직급이 그랬으니까 직급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사원이 아니면 그래서 사원이 아니라는 것은 사원이랑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이거죠. 누구랑 겹다한 편에다가 사원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사원 이렇게.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직급이 사원이 아니면 그죠? 사원이 아니면 얼마를 주고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아니면 이것도 0이다. 사원이 아니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사원 아니니까 10만 원 되는 거죠? 네, 너무 잘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첩 입품은 여러 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개 들어가는데 조금 복잡하게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어, 문제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추가 수당을 하는데, 추가 수당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만약에 추가 수당을 구할 건데, 만약에 대문자 쓰는 게 조금 보기 편하시죠? 예.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박사학이면서 충남. 박사학이고, 여기는 충남 이런 게 없네. 뭐로 할까요? 박사학이면서 조건이 별로 될 만한 게 없네요. 뭐로 할까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무가 출납. 자, 다시 한번요. 박사학위이면서 직무가 출납. 또는 요번에는 자격증이 있으면서 그리고 부서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격증이 있으면서 부서장 또는 박사학위면서 출납은 없네요. 그죠? 박사학위면서 출납. 인 경우에 뭔가를 그러니까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해볼게요. 다시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일단 뭐로 할 거냐면 박사학위이면서 출납을 조건을 줄 거예요. 그럼 박사학위이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and를 줄 거예요. and인데 누가 자격이 박사학위는 같다라는 거죠. 문자 줄 때는 겹다한 편에다가 뭐라고 줘요? 박사학위. 이렇게 첫 번째는 박사학위고 두 번째 직무는 또 겹다한 편에다 출납.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출납.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출납이에요. 납. 네. 자, 요거는 이제 엔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도 존재하고 뭐도 존재를 해야 되죠? 출납도 존재를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번엔 또 하나는 또 이제 일단 여기다 조금 띄웠을게요. 또 하나는 또 엔드를 하나 할 건데 뭘 할 거냐? 요번에는 두 번째는 자격이 뭐이냐면 자격증. 자,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격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무가 부서장. 글씨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는 박사학위 그리고 출납 둘 다 조건 성립해야 되고 얘는 자격증이랑 부서장의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이쪽 조건을 만족하거나 이쪽 조건도 만족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 조건도 만족하거나 OR 이렇게 되는 거예요. OR. 중첩하는 거죠. 그죠? OR 하는데 거나 하는데 여기 있는 조건이랑 콤마 또 여기 있는 조건이 만족하면 여기는 가로 이렇게 닫아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건이 참이거나 여기 있는 조건이 참이면 그죠? 그래서 콤마. 다시 한번 얘는 둘 다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되고 얘도 둘 다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다시 뭐로 연결했죠? 오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성립을 해도 뭐를 줄게? 수당 줄게. 그런데 아니면 수당이 없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NT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한 명뿐이 없어요. 자격증 부사장이. 그죠? 박사하고 출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수당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른 거 가지고 해볼까요? 네, 이거 가지고. 자, 요번에는 뭐를 할까요? 여기다가 이제 한꺼번에 제가 다 적을게요. 지금 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진하게 이걸 조금 한 다음에 여기에 나와져 있는 함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아까 sum이라는 함수 배웠죠. sum이라는 함수 배웠고 또 뭐도 배웠죠. AVR, HE 또 배웠죠. 네. sum이라는 함수도 배우고 AVR, HE 평균도 배웠어요. 이제 얘네 쓸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다가 가로 안에다 뭐 들어간다 그랬어요? 범위 들어간다 그랬죠. 가로 안에 범위, 구할 범위. 그 다음에 당연히 누구도. 자, 얘도 뭐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범위 들어간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또 뭐도 있냐면 count라는 게 있어요. C-O-U-N-T. 이것도 가로 안에다 범위 들어갑니다. 대문자로 할게요. C-O-U-N-T. 죄송합니다. C-O-U-N-T. 그 다음에 이것도 범위 들어가요. 그러면 count는 뭐를 구해주는 함수냐면 개수. 범위 안에 있는 개수. 뭐를 구해줘요? 개수. 개수 구해줘요. 개수, 인원수, 회원수. 그러니까는 얘는 뭐를 구해준 거냐면 인원수로 구하세요. 인원수, 무슨 개수. 이렇게 할 때는 count.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또 약간 이제 변형이 돼서 뭐가 나오냐면 sum에다가 sum은 sum인데 sum에다가 if 이게 나와요. 또 AVER, average긴 average인데 또 average if 이렇게. 또 count도 count인데 count 또 if 이렇게 조금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변형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잘 보세요. 이거는 구하는 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sumif는 맨 처음에 뭐부터 주냐면 자, 여기에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예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를 지정을 해줘요. 들어있는 범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를 지정해주고 콤마 한 다음에 겹다한 편에다 반드시 뭘 주냐면 범위 줍니다. 겹다한 편에다 조건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할 범위.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구할 범위. 이렇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그 다음에 구할 범위, 이거 나온 거는 필드명은 안 잡아요. 자, 여기다 쓸게요. 뭐를 안 잡는다고요? 필드명은 안 잡아요. 필드명은 뭐 해준다? 제외한다. 그러면 필드명 제외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필드명을 제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좀 더 넓힐게요. 네, 이렇게 하면 보이죠? 필드명을 제외한다는 이런 거 안 잡는다는 얘기. 이게 필드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얘네들 이거 안 잡아요. 그런 다음에 average if 똑같아요. 똑같아요. 얘도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요.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count if 똑같아요. 그런데 count if만 구할 범위만 없어요. 얘만 생략이에요. 똑같은데. 이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겹다한 편에다가 뭐를 준다고 썼죠? 조건이 온다고 썼잖아요. 겹다한 편에다 조건이 온다고 썼잖아요. 그죠? 예. 요걸 주는 방법은 어떻게 주냐면 제가 프린트에도 써놨는데 요걸 주는 방법은 자, 주는 방법이에요. 겹다한 편에다 조건을 어떻게 주냐면 겹다한 편에다가 먼저 부등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와요. 부등호가 나오고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죠? 부등호는 예를 들어서 조건을 줄 때 여기다 옆에다 그냥 쓸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상 숫자, 이상 뭐 100,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또는 또 뭐 이하 뭐 90, 뭐 이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숫자가 올 때는 반드시 앞에 부등호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문자는 그냥 겹다한표 안에다가 그대로 문자만 주면 돼요. 그냥 얘는 더 쉽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이 겹다한표 안에다가 만약에 4장이다 그러면 4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생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겹다한표 안에다가 조건을 주는데 여기 지금 조건 주는 방법이에요. 조건을 주는데 이 조건을 주는 방법은 숫자 앞에는 뭐가 나온다? 부등호가 나온다. 그러면 이 부등호는 이상, 이하,
크다, 작다 뭐 이런 거 주는 거고, 조건이 문자일 때는 그냥 겹다한편에다 그대로 문자 준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범위를 잡을 때 여기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그 다음에 구할 범위 얘네들은 필드명은 안 준다. 되셨죠? 이렇게. 다 했어요. sum 가로 안에다 범위, average 평균 가로 안에다 범위, count 범위의 개수, sum if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겹담의 조건, 구할 범위, average if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 구할 범위, count if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조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sum에다 가로 안에는 무조건 가로 안에 있는 범위의 합을 구하겠다는 얘기고, average 가로 안에다 범위 줄 때는 그 범위 안에 있는 또 뭐를 구하겠다는 얘기? 평균을 구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 뒤에 sum if, count if, average if 이렇게 들어갈 때는 조건이 성립하는 거에 합을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성립하는 거에 평균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합만, 남자들의 합만,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지역이 무슨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의 합만, 서울에 사는 친구들의 평균만, 이런 식으로 조건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자라는 게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문자인데, 문자에서 조건을 줄 때, 자, 겹다한편에다 문자를 주는데, 내가 경복대학교긴 한데, 경자는 들어가는데 뒤에가 글씨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 그 학교가 경으로 시작하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경으로 시작하네. 그러면 경을 쓰고, 곱하기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거는 경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씨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시작하는 문자 두고 뒤에다가 곱하기를 붙여주시면 돼요. 요번에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경복대학교긴 경복대학교인데 경자가 생각이 안 나고 뒤에 복자만 생각이 나요. 그러면 끝에로 끝나는 글자가 복자다. 그러면 앞에 글자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끝에 글자만 복자야. 복자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복자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경 곱하기 하는 경으로 시작한다. 곱하기 복하면은 복으로 어떻게 줘요? 끝난다. 자, 얘는 뭐로 시작해요? 경으로 시작. 경으로 시작한다 할 때 이렇게. 물론 경 대신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요번에는 복으로 끝난다. 복으로 끝난다. 끝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곱하기에다가 복을 해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다음 이제 하나만 더. 요번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근데 요번에는 그러니까 경복대학교에서 내가 분명히 경복대학교에서 글자 중간에 한 글자가 대라는 글자는 들어가. 근데 앞뒤 글자는 뭔지 모르겠어. 항상 그러니까 중간에 대자라는 글자는 포함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곱하기 한 다음에 중간에 생각나는 글자 넣어주고 곱하기 이렇게 놓으면은 대가 포함하는 글자예요. 대로 포함하는 거. 대가 포함하는 거.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요번에는 그럼 이제 또 문제에서 조금 이제 변형이 돼서 그러면 명지 전문대학교는 아닌 것 같아. 명으로 시작하는 건 아닌 거는 확실히 알겠어. 그러면 명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명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겹다한편에다가 같지 않은데 명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명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할 때는 이런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가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sum if 그 다음에 count if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sum if s, count if s 이런 게 또 있어요. 자, sum if s, count if s. 자,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만 써도 되죠. sum if인데
sum if인데 뒤에 s가 들어가요. 여기는 s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안 들어간데 여기면 s가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또 비슷한 건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뿐이 안 들어가는데 s가 들어가는 건 조건을 여러 개 주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s가 없는 거는 조건이 하나뿐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sum if s, count if s라는 게 들어갈 때는 조건이 여러 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구하는 방법 수식이 조금 바뀌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구할 범위가 먼저 와요. 구할 범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얘네들은 똑같이 와요. 이렇게. 근데 얘는 조건이 여러 번이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 sumif도 똑같다는 얘기죠. sumif 그러니까 average if s, average if s 이렇게 하는 것도 뭐부터 온다고요? 네, 구할 범위부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 부분. 네, 이렇게.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요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첫 번째. 셔츠의 총 판매가래요. 그러면 판매가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다 셔츠의 총 판매가를 구하는데, 셔츠는 얘네들이잖아요, 그죠? 셔츠, 몇 개 없네요. 셔츠가 여기 셔츠, 그죠? 그러니까, 셔츠의 판매가, 총 판매가의 합계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계산기를 두드린다 그러면 이거 더하기 또 셔츠 하면 이 밑에 있는 아까 셔츠 또 하나 있었는데 이거 더하기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이제 귀찮으니까 우리가 배운 걸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썸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썸 if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수식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썸 if, 썸 요번엔 는 썸 if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예요. 근데 조건이 누구죠? 셔츠예요. 그러면 셔츠가 들어있는 범위는 이 종이잖아요. 여기. 그죠? 여긴데 여기는 필기명은 안 들어간다 그랬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찍고 이렇게 하면은 범위가 찍히죠. 여기 범위 되게 많네요. 그죠? 와, 이렇게 많나? 그래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했죠. 여기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겹다운 편에다 조건을 주는데 조건이 문자일 때는 그냥 써준다 그랬죠. 그러면 셔츠는 문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세요? 셔츠라고 써주시면 돼요. 콤마. 여기 콤마 있죠. 여기 콤마. 그 다음에 구할 범위예요. 그러면 셔츠인 누구의 판매가의 합계잖아요. 판매가. 그럼 범위 어디 잡아주는 거예요? 구할 범위가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구할 범위가. 그러면 또 여기 찍고 이렇게 해주면 가로 닫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아까 여기 써준 거랑 똑같아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겹다한 변화 조건,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구할 범위. 그 다음에 엔터를 해주면 셔츠의 합계만 구해준 거죠. 되셨나요? 자, 요번에는 또 블라우스의 평균 원가래요. 평균 원가. 평균 블라우스 평균은 에버리지. 내 블라우스가 조건이야. 그러면 에버리지 if. 자, 그럼 또 똑같이 average if 에버리지 if 그죠? 에버리지 if인데 또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블라우스니까 아까 어디 한다 그랬어요? 요거죠. 자, 여기 찍고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했습니다. 자,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했으면 그냥 여기다 뭐라고 해죠? 콤마 한 다음에 겹다한 편에다가 조건 블라우스라고 써야 돼요. 똑같은 거 블라우스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블라우스인 누구의 평균이라고 했죠? 원가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할 범위가 원가니까 원가 필드명 빼고 원가의 첫 번째 값 찍고 잡으면 되죠. 아이고 다시 한번요. 제가 잘못 잡았어요. 찍고 이렇게 아이고 이게 또 잘못 잡히네요. 계속
다시 한번 할게요. 범위가 잘 안 잡혀서. 자, 이렇게.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를 하니까 어때요? 여기. 블라우스인 애들의 원가의 평균이 구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블라우스 얘네들, 그죠? 블라우스 얘네들의 평균 구한 거예요. 이제 기억되시나요? 이제 감이 오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PT로 시작하는 상품의 개수? 개수는 count if. 자, 그러면 는 뭐라 그랬어요? COUNT-IF. count if. count if인데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이 PT로 시작해? PT로 시작하는 게 누가 상품 코드? 그러면은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상품 코드가 알려줬으니까 상품 코드 찍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모한 다음에 겹다운 편에다 조건을 주는데 조건이 금방 뭐라고요? 뭐로 시작해요? 아까 PT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PT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P. 이거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여기는 겹다운 편에 있는 거 대소문자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PT로 시작하는 거 곱하기 한다 그랬죠? PT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count if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 안 되면 끝났잖아요. 가로 닫아주면 되죠? 가로 닫고 엔터. 어때요? PT를 시작하는 게 38이 나온 거죠. 되셨나요?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얘는 이제 조건이 두 개예요. 44 사이즈도 조건이고 원피스도 조건이에요. 자, 조건이 두 개일 때는 sum if 뭐 한다 그랬죠? S. sum if S. 조건이 두 개일 때는 sum if S라 그랬죠? 자, 그럼 또 구해주십니다. 자, sum if S. sum if S인데 sum if S는 맨 처음에 뭐부터 나온다? 구할 범위. 그럼 판매가의 합계라 그랬으니까 판매가 구할 범위 이거잖아요. 자, 찍고 구할 범위 잡았어요. 그죠? 구할 범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콤마하고 첫 번째 조건은 44 사이즈래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구할 범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이니까 44 사이즈의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여기잖아요. 그죠? 44 사이즈의 범위 그죠? 하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조건을 줘야 돼요. 겹다운 편에다. 그런데 44 사이즈래요. 그러면 이건 이상 이하 이것도 아니고 그냥 44라고만 해줘도 되죠. 44. 자,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라 했었죠? 두 번째 조건은 원피스래요. 그럼 원피스가 들어있는 범위는 어디에?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또 찍고 컨트롤 시프트에서 방향키 아래 누르시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겹다운 편에다 뭐라 써주시는 거예요? 원피스. 자, 이거는 글씨 똑같이 써주셔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예, 원피스. 하고 겹다운 표 닫고 가로 닫고 엔터 해주면 나오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뭐예요? 44 사이즈이면서 원피스. 얘네들. 44 사이즈 원피스. 원피스, 44 사이즈 원피스, 44 사이즈. 이거 누가 입나요? 44 사이즈 원피스. 얘네들. 얘네들의 누구의 판매가의 합계 구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4월 이후 스커트 평균 판매가. 자, 평균, 그러면 에버리지 if인데 4월 이후 그 다음에 스커트 조건이 몇 개예요? 두 개.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하기 전에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4월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날짜만 나와 있지 월이라는 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4월이지 월이라는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그러면 월이라는 걸 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월은 영어 단어로 뭐가 있죠? month. 그죠? 그러면 월은 어떻게 구하냐면 month. month 가로 안에다가 날짜를 넣어줘요. 날짜. 이거는 달을 구해줘요. 그 다음에 year 가로 안에다 날짜. 날짜 하면 이거 뭐 구할까요? 네, 연도. 그 다음에 day. 가로 안에다 또 날짜. 이거는 뭐로 구할까요? 네, 1 구해요. 자, 그럼 이제 눈치채셨죠? 자, 4월 이후 합니다. 그러면, 자, 4월 이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는, 평균이니까 뭐예요? 에버리지 if인데 조건이 두 개예요. 그러면 AVER, AGE, IFS. 하나만 해도 밑에 나오니까 그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에버리지 if에서 뭐부터 나오죠? 구할범위인데 판매가. 그러면 판매가 구할범위 찍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범위 했고 자 콤마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뭐라 그랬었죠? 여기 4월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었죠? 4월은 일단 범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범위가. 네, 어쨌든, 자,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여기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이거예요. 그죠? 자,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를 해주는데, 뭐라고 해드릴까요?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건 좀 간단한 거로 여러분이 아는 거로 해드릴게요. 아는 거로. 어쨌든. 자, 날짜니까, 자,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했어요. 이렇게. 그죠? 한 다음에 콤마, 겹다음 편에다 조건 줘야 돼요. 그죠? 조건을 줘야 되는데, 뭐라 그랬죠? 이후라 그랬죠. 이후. 그러면 이후는 뭐냐면 이상이에요. 이후는 이상. 이상인데, 몇 월 며칠 이상? 4월 1일 이후니까 4월 1일 이상. 그러면 4월 1일은 그냥 4 빼기 1 하면은 이게 4월 1일이에요. 날짜를 알아들어요. 조금 더 정확히 하면 연월 1이 나와야 돼요. 연월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20년이다 그러면 2020년 그다음에 4월 1일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연월 1. 되셨나요? 연월 1 이렇게. 만약에 2018년 4월 1일이다 그러면 2018년 4월 1일 이런 식으로 주는 거고. 되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4월 1일 줘도. 근데 지금 여기에 제가 날짜가 연도로 확인을 안 해서 그냥 2020년으로 일단 할게요. 자,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했었죠? 두 번째 조건은 스커트래요. 스커트. 그러면 스커트는 또 뭐 있어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또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콤마 겹다음 편에다 뭐라고 해주나요? 스커트. 이렇게 스커트 맞죠? 스커트 이렇게.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나왔을 때 뭐가 나왔죠? 여기? 요게 지금 맞지가 않는 거로 나있죠. 그죠? 응. 그러면 얘가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 날짜를 보시면 이거 날짜가 2018년으로 돼 있죠. 그러면 얘를 뭐로 바꾸셔야 돼요? 2018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답 나오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날짜가 여기 연도가 확인 안 될 때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형태 그대로 주시면 돼요. 자, 어때요? 되셨죠? 네,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너무 많은 걸 해서 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뭐냐면 판매 건수래요. 그러니까 44 사이즈면서 셔츠인 거. 5 사이즈면서 셔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 F4 사용하는 거랑 비슷한데 일단 요것만 해볼게요. 자, 건수니까 는 한 다음에 count if s잖아요. 왜냐면 44도 조건이고 셔츠도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count ifs.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일 때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인데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는 셔츠. 그러면 셔츠가 들어있는 범위 찍고 이렇게 그죠? 셔츠가 들어있는 범위 찍고 그 다음에 콤마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조건이잖아요. 여기 있는 거 조건. 그죠? 조건. 요번에 이렇게 찍어도 돼요. 이걸로 찍어도 셔츠니까. 네, 두 번째는 44 사이즈가 조건이에요. 그러면 사이즈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콤마 한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44 사이즈가 이미 나와져 있는 얘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얘는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당연히 복사를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구하려면 몇 번을 해줘야 돼요? 엄청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엑셀은 뭐만 해주면 복사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하나도 안 변하죠. 그래서 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에는 항상
중간에 앞뒤로 달러를 다 넣어주셔야 돼요. F4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달러가 다 들어가야 돼요. 4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어 앞에, 숫자 앞에, 그 다음에 영어 앞에, 그 다음에 숫자 앞에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셔츠는 J열이고, 그죠? 셔츠는 J열. 셔츠는 J열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J열이 안 변해? 아, 그러면 여기 J 앞에다 뭘 줘요? 달러. 이렇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4455라는 것은 몇 행이에요? 16행은 또 안 변하죠. K하고 L은 변하잖아요. 그러면 16행이 안 변하니까 여기다가 또 달러. 그럼 이제 다 됐어요. 답은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를 해도, 복사를 해도 답이 어떻게 나온다?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다시 한번요. 조금 어렵죠? 네. 자, 그냥 일단 이렇게 이해만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전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안 변하기 때문에 달러 있어야 되고, 셔츠는 무슨 열이에요? J열이니까 J 앞에다가 달러 붙이고, 그 다음에 4455는 몇 행이죠? 여기? 이게 16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44 사이즈 있는 부분에는 어디에다가 16의 앞에다 달러를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옆으로도 복사하고 밑으로도 복사를 하게 되면 답 끝. 되셨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예요. 얘, 그지? 얘.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이 함수 다 외우셔야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거는 드릴 거예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 다 있어요. 그죠? 여기 다 있어서 나중에 요거 보시면 여기 잘 적어놨죠?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되셨죠? 네. 요거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안 적어 있는 게 혹시 있으니까 밑에다도 제가 네,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시간 함수입니다. 무슨 함수요? 날짜 시간 함수. 자, 날짜 시간 함수는 또 뭐를 불러올까요? 날짜 시간 함수. 엑셀 기본. 그 다음에 여기 되게 많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요 옆에다 적을게요. 또 아까랑 똑같이 그게 더 낫죠? 자, 여기다가 자, 날짜 시간 함수는 무조건 자, 첫 번째 는 네, 여기다가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여기다가 YEAR 가로 안에다가 날짜. 이거는 날짜의 연도. 네, 아까 뭐라 했죠? MONTH 가로 안에다가 또 뭐 들어가요? 날짜. 이거는 날짜의 뭐요? 달. 그 다음에 DAY 가로 안에다가 또 이것도 뭐 들어가요? 날짜. 그러면 이거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날짜의 1 나온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오늘의 날짜. 이거는 그냥 today. TODAY 가로 열고 닫고. 오늘의 날짜. 그 다음에 NOW 가로 열고 닫고. 이거는 오늘의 날짜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날짜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함수라는 거 있어요. 제가 앞에다 는을 여러분들 앞에다 다 는 붙이셔야 됩니다. 는을 붙이셔야 되는데 이렇게 는 다 붙이셔야 됩니다. 는 여러분들은 네.
왜냐면 는을 안 붙이시면 에러가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는 이제 실행이 돼버리면 에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보라고 지금 안 해놨는데 그래도 해드릴게요. 혹시 나중에 헷갈리실까봐. 네. 이렇게 해주시는데, 자, 데이트는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연도, 콤마, 그 다음에 월, 콤마 1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냐면, 데이트는 한 다음에 데이트 쓰시고, date 쓰시고, date 쓰시고, 만약에 2020, 콤마 9, 콤마 10이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2020년 9월 10일이라고 나와요. 근데 원래는 따지면 2029하고 10은 숫자거든요. 근데 이 함수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제 아까 위클리 잠깐 보셨죠? 우리 그 조건부 서식에서 weekday 얘는 여기다가 날짜가 들어가요. 날짜 두고 여기다가 콤마하고 뭐라고 적어요? 2라고 적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 뭐를 나타내 주냐면 요일을 숫자로, 얘는 요일을 뭐로 나타내줘요? 숫자. 요일을 숫자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결과가 1이면 얘는 뭐예요? 이게 월요일이에요. 1. 그럼 2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약속.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뭐가 나오면 7이 나오면 무슨 요일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는 거죠.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거는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거로 이제 year, month, day가 있으면 또 뭐가 있냐면 는 한 다음에 hour, hour. 여기 안에는 시간이 들어가요. 시간. 10분초 hour입니다. hour, 아이고, hour 이렇게. 그 다음에 요번에는 미니트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분. 그 다음에 세컨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초. 이렇게 시분초.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또 하나는 아까는 이제 데이트라는 함수 썼으니까 이번 타임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는 한 다음에 tim이 하고 여기는 시 콤마 분 콤마 초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 콤마 분 콤마 초. 마음이 급하나 봐요. 그죠? 시 분 초. 여러분 쉬게 해드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타임 한 다음에 제가 만약에 5, 4, 20 하면 얘는 뭐로 나오냐면 5시 4분 20초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타임 함수, 위클리 함수 다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잠깐 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끝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네, 조금 쉬었다가 화장실 다녀오시고 커피 마시고 저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네, 10분 뒤에 만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